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야간 다 좀 많이 어지러웠네요. 그죠? 한 폴락 한 폴락으로 좀 나게 되는 게 최근에 조금 좀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조금 좀 속이 상한데 메이저는 이틀 연속 7역배, 9역배 쓰나미 경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1대1수로 더 빡 집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경기는 니오넴 대 한신입니다. 잠시만요. 어제 첫 번째 경기는 한신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어제 경기는 5대4 역시 제 예상대로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죠? 양팀 다 선발들이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카토가 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니온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리런 이렇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니오넴이 이기게 됐던 배경이었던 것 같고 이틀 동안 니오넴은 좀 불펜을 좀 많이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해볼 만한 요소 같기는 합니다. 오늘 선발은 호소노 하루키 대 존 듀플랜티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호소노 하루키는 신빙 친구고요. 올해 데뷔한 지 2년차 선수고 1군에서는 작년에 4.1이닝 1실점, 5이닝 3실점. 그냥 약간 작년에는 맛만 봤다. 맞장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는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6방 7일 7일 하면서 아주 좀 좋다. 근데 이 젊은 선수들 국룰이 두 경기 잘 던지고 나서 마탱이 가는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고 근데 이 호소노 하루키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들은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일단 구속이 엄청 빠르거든요. 음, 구속이 150 중반 초중반이 나와요. 뭐 잘 나올 땐 150 후반도 나오고 뭐 그런 자원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볼질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니오넴이 이제 육성 시스템 같은 것도 나름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볼질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2군에서의 기록이나 1군에서의 기록은 뭐 얼마 없는데 그래도 볼질이 좀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1군에서 던지는 걸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좀 뭐 변화구는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확실히 좀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기대치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볼질만 안 하면은 전 어느 정도 좀 덜 줄일 수 있는 선수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듀플랜티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던진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마이너나 메이저리그 성적에 비해서 NPB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원래 이제 NPB로 와서 잘하는 선수들이 진짜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근데 이 친구는 이 정도로 잘할 선수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이게 요코하마전이었거든요. 빠따가 센 요코하마전이었다는 것 좀 감안해줘야 될 것 같고 7회까지 던졌는데 7회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던졌었거든요. 마지막에 터진 거지. 그래서 일단 흐린 눈을 하고 보되 조금 일단은 계속 괜찮은 페이스로는 가고 있다. 요 정도는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걸리는 거는 원정에서 지금 많이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7경기를 등판했는데 6경기를 전부 홈에서 던졌단 말이야. 원정에서 딱 한 경기 등판을 했고 요코 원정이었어요. 좀 난이도가 높긴 하죠. 요코 원정이면은. 5이닝 무실점, 2피안타. 잘 던지긴 했는데 이닝 많이 못 먹었고. 그래서 원징에서의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선수라는 점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아무튼 리스크는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잘 던지고 있으니까 흐린 눈을 하되 그래도 좀 지켜는 보자.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위닝 결정전인데 오늘 조금 좀 어려운 매치업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투수는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왠지 저는 호소노가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해요. 듀플랜티어보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니오넴 쪽에서 거슬리는 거는 어제 그제 불펜을 좀 많이 썼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 요소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도 엄대엄의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그래도 선발들은 얼추 좀 잘 던질 것 같아서 기본빵은 할 것 같아서 니오넴 역풀 6.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쿠텐
요코. 여기는 중립구장입니다. 요크카이 세이잔 스타디움 중립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쿠텐이 최근에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는 게 조금 좀 거슬렸어요. 예, 근데 어제 좀 사고가 났고, 근데 어제는 솔직하게 좀 운도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죠? 예, 요코하마가 어제 뭐 찬스를 많이 못 살린 것도 이제 뭐 패배 요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잭슨이 2타점 적시타 맞기 전에, 센터 앞에 맞은 안타가 막 똘똘이 안타고, 예, 그런 거는 조금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건데. 아무튼 고개 투아웃 1-3루가 돼가지고 2타점을 좀 맞았다. 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라쿠텐은 최근에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제 오고도 런 하나 깠고, 오고도 그래도 좀 잘 치는 녀석인데 올해는 페이스가 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어제 오고도 하나 깠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은 조금 괜찮은 상황이 좀 와 있지 않나, 요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어제는 요코하마가 딱 지는 흐름이 이 흐름이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리죠, 그렇죠? 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는 흐름이 요즘에 거의 하나야. 찬스 못 살려서 흐름 내주는 거. 얘네가 뭐 선발이 좋털리거나 불펜이 좋털리거나 이런 경기가 많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거의 지는 흐름은 출루는 하는데 찬스를 못 살리고 흐름 내주고 거의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한 선수긴 하잖아요, 우치가. 우치가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은 선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역투를 할 수 있는 친구긴 하니까. 예. 자, 오늘 선발은 타키나카 료타, 앤서니 케이가 만납니다. 타키나카 료타는 제가 조금 안 믿는 선수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예, 시즌 초반에 뭐 나름대로 뭐 잘 던지는 경기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꾸준하게 이 친구를 안 믿는다. 근데 직전 경기 좀 시원하게 한번 털렸습니다. 5이닝 5실점으로. 제가 안 믿는 선수들이 한 번씩 시원하게 털려져서 좀 속이 다 시원하긴 해요. 예. 쿠리 아렌부터. 이 친구 던지는 거 보면은 진짜 좀 구위도 좀 별로고, 예, 전체적으로 뭐가 장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커맨드도 그렇고 변화구도 그렇고 그냥 좀 애매해요, 전체적으로. 약간 뭐 4옵션 정도 그냥 애매한 기대치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기준으로 약간 이닝 히팅도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요코하마를 당연히 뭐 많이 만날 일이 없었는데 2022년, 2023년 교류전에서 딱 한 번씩 만났는데 이거는 뭐 참고하기가 많이 어렵죠. 이때랑 스쿼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좀 충격적으로 다 털리긴 했어요. 이때 둘 다. 3이닝 5실점, 2.1이닝 5실점으로 약간 이제 뭐 포비아가 있을 만한 그 정도로 좀 조털리긴 했다. 요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키나카 료타는 한 애매한 4옵션 정도 기대치라 그냥 보시면 돼요. K는 지금까지는 뭐 계속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3점대 찍었던 선수가 올해 1점대를 찍고 있으니, 아, 이놈 새끼 한번 털릴 때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 좀 하게 되면서도, 아직까지는 볼질을 많이 할 기미 같은 것도 썩 많이 보이지 않고, 이 친구가 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 좋을 땐 좀 볼질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괜찮은 페이스로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 관건은 라쿠텐은 뭐 작년에 교류전에서 한번 만나서 6.2이닝 1실점 잘 던졌고요. 3피안타로 잘 던졌는데 이 라쿠텐 원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중립구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볼질러들은 좀 원정에서 아무래도 볼질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구장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 어쨌든 라쿠텐이 지금 시즌 초반에 휴스턴이 퐁당퐁당 14경기인가 15경기까지 갔잖아요. 예, 그거 맨키로다가 지금 라쿠텐이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예, 퐁당퐁당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질턴인데 10경기 넘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오늘 또 선발이 이제 K가 선발에서의 기대치도 아무래도 요코하마 쪽에 있다 보니 이 경기는 요코하마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 후지라가 제가 그래도 미들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후지라가 가오만 오지게 잡고 볼은 더럽게 못 던지더라고. 얘 볼은 좋거든요. 예, 볼은 확실히 좋고 그 국대에도 뭐 다녀오고 했었는데 일단 올해 마무리를 이 친구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라는 자리가 뭐 공만 잘 던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필요하고 과도기도 필요하고 최근에 서현이가 그러는 것처럼. 예. 근데 좀 그 중압감을 잘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고 옆에 뭐 노리모토가 계속 뭐 위로해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 원래 노리모토가 이제 마무리를 많이 했었죠. 그렇다. 그런 점들도 좀 리스크라 볼만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요코 승 보겠습니다. 요코승의 6.5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
어제 제가 롯데 좀 질 것 같다. 키움 보기는 좀 힘든데 한번 좀 조심해라 했는데 어제 키움이 이겼죠, 그죠? 예, 그래도 저 때문에 살아나신 분들 좀 몇 분 계실 것 같고, 제 말 안 들었으면 뭐 이뤄야죠, 그죠? 근데 그 묘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좀 왔었는데 여지없네. 자, 세이브 야쿠 보겠습니다. 두 경기 모두 세이브가 뭐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예, 어제도 뭐 10안타 4득점 이렇게 했었고요. 야쿠는 여전히 뭐 답이 없고요. 예, 그래도 어제 뭐 안타를 8개 까기는 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겠죠. 확실히 다카나 시로토시는 조금 좀 믿기가 저는 좀 애매한 투수 같아요. 저 양반도. 요코하마도 이제 계속 지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예, 슬슬 한번 하기는 하는데 그 타이밍들은 좀 잡아봐야 되겠죠. 예, 지금 원정에서 최근 10경기에서 이긴 적이 없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슬슬 한번 이길 때가 안 됐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오늘 용투 대 신빙이 만나니까 이런 날은 조금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마인드기는 합니다, 저는. 예. 스가이 시네아는 지금 6경기 등판해서 4승 2패, ERA가 2.03으로 뭐 나름대로 좀 잘 던져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던지는 걸 보면 처음에 이제 오픈발 제가 신인 선수들 두 경기 오픈발이 참 많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6방, 6.2이닝 무실점 하면서 승투승투 먹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 이후로 폼이 확실히 좀 떨어졌어요. 3이닝 4실점, 5이닝 1실점. 그래도 뭐 5.2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에서 2실점 한 패덱 정도 해주고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조금씩 좀 힘들어하는 게 좀 느껴지고 무엇보다 제가 이 선수를 조금 신뢰하지 않는 것은 볼질이 좀 많아요. 볼질이. 경기당 평균 한 3개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도 확실히 이 선수가 팔 각도도 좀 유니크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 투구 폼도 그래서 좀 소위 오픈바를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볼질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유니크함이 좀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페드로 아빌라 이 선수는 딱 두 경기밖에 안 던져가지고 평가하기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두 경기 다 원정이었고 한 경기는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한 경기는 요미우리 원정에서 3이닝 5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이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볼질도 조금 나왔고요. 근데 이 선수가 미국 있을 때 성적을 보면 그렇게 볼질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볼질도 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리그 적응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오늘도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이 양반은 또 반대로 미국에 있을 때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자원이라서 지금 좀 그냥 적응기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좀 좋아지는 시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하는 양반이기도 하고 로케이션을 보면 93.4마일 포심에다가 체인저, 커브, 싱커, 슬라이더, 스위퍼 구종을 좀 다양하게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처음 만나는 타자들한테는 좀 낯설음이 좀 될 수 있다. 볼질 하는 게 조금 좀 거슬리긴 하는데 좀 지켜볼 만한 선수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형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야쿠르트를 정말 뭐 찍을 수는 없고 그냥 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팀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신빙 대 용투가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만한 요소가 되는데 또 수입전인데다가 아빌라도 저는 기대치가 없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뭐 배팅을 추천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야쿠르트 역배 5.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조금 좀 볼질이 좀 꾸준해가지고 어느 번은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야쿠르트나 세이브 다 빠따를 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빠따긴 한데 그래도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다음은 지바 롯데 요미우리. 어제는 요미우리를 제가 원래 요미우리를 보고 원래 조합으로 첫날은 들고 왔었는데 어제는 패스를 했죠. 패스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롯데를 그 경기가 밀렸을 때 롯데를 안 밀어주면 터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렸고 그리고 이노우에 하루토가 조조마리 원정을 처음 간다는 게 조금 거슬렸었는데 그래서 패스를 했었는데 이노우에 하루토가 어째 좀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지바 롯데가 승리를 거뒀다. 지바 롯데가 요즘 한 번씩 이렇게 빠따를 좀 칩니다. 근데 보통 빠따 친 다음 날은 꼬무르기 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는 할 만하겠죠. 요미우리는 최근에 이제 3연패, 그리고 지바로 때는 4연패를 한번 끊었고, 사이좋게 연패 한 번씩 좀 끊어먹는 그림도 좀 괜찮은 그림이 아닐까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일단은 문제 탄헤이치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올 시즌 초중반 진짜 너무 못 던지고 있거든요. 예, 밸런스가 아예 무너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원래도 볼질이 심하고 이제 스토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타입인데 밸런스가 좋을 수가 없어. 공을 던지는 걸 보면은 굉장히 힘에 의존하는 피칭을 하고 공을 약간 이렇게 던지면서 약간 갸우뚱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을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밸런스가 너무 심각한 상태긴 하다. 근데 계속 안 좋을 양반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도 이 친구 나름 분명히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 직전 경기 5이닝 무실점, 5피안타, 삼진 5개, 볼질 3개. 피칭 내용이 좀 좋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닝당 삼진 하나를 뽑았다는 점에서 이 친구가 한번 좀 좋아지나 이런 생각을 한번 슬쩍 해볼 만한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류전에서 요묘리 만나서 8방으로 잘 던진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지금의 타네이츠는 진짜 믿을 수는 없는데 지금 어쨌든 못 던지는 장줄이 워낙 길다 보니 이 친구 좀 한번 좋아질 타이밍을 슬슬 잡아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야마자키 이오리고요. 야마자키 이오리 최근에 약간 삐끗한 경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달리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7승 1패 ER이 1.11이에요. 존나 잘 던지고 있습니다. 삐끗한 경기들이 있고 뭐 계속 잘 던질 수는 없으니까요. 최근에 폼은 약간 다운인 것 같긴 해요. 피안타도 조금 좀 늘어있는 경향이 있고 실점들도 좀 덜어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 4월 달에는 0점대요. 그냥 0이었고 5월 달에는 3.09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지바롯데가 어제 빠따를 좀 많이 쳤다라는 부분도 야마자키 요리한테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바롯데는 교류전에 그래도 한 번씩 좀 만났었는데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근데 지바 원정에서 한번 던져본 적이 있고 지바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잘 던진 경험이 있어요. 조조마리는 그래도 던져봤냐 안 던져봤냐 차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던져본 적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타네이치가 이 친구가 이제 잘 던질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어제 경기 지바롯데가 빠따를 안 하던 짓을 또 해가지고 빠따를 좀 많이 친 것도 좀 거슬리는 요소고요. 그리고 어쨌든 타네이치가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양 팀의 불펜 갭은 꽤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경기씩 사이좋게 놀아먹는 그림을 좀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요미 승에 6.5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어버를 언더 보는 이유는 타네이치가 저는 한번 잘 던질 것 같아요. 좀 괜찮게 던지지 않을까. 다음 경기는 오릭스 대 히로시마입니다. 어제는 이제 뭐 말루 찬스에서 약간 뭐 바비타스러운 타구가 나왔었고 이제 수비에서 하나 거기 실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무너졌었죠. 근데 뭐 다 떠나서 오세라도 한 번씩 뭐 털려도 이상하진 않은 친구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오세라를 아주 신뢰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 친구도 뭐 1회에도 호수비로 막아줬으면 좀 막아야지 이놈 시기가. 거기서 이제 게임이 좀 시계 좀 터져버렸죠. 그랬다. 어쨌든 오릭스도 최근에 뭐 경기력은 좀 꾸준한 편이기는 하니까요. 히로시마는 최근에 빠따가 좀 안 좋은데 오릭스하고 1차전에서 5득점, 쿠리아렌 꿀빵 경기 빼고는 최근에 내동 좀 빠따가 안 좋다는 점도 좀 생각해볼 만한 요소 같기는 합니다. 아도아 마코토 이 친구 어디 갔나 싶었더니 드디어 나왔네요. 뭐 부상이 있었던지 뭐 안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복귀전이다. 일단 에스피노자는 확실히 작년에 우리가 기억을 하던 그 친구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 ERA가 2.63, 올해 ERA가 2.76. 작년보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꾸준하게 뭐 자기 역할은 해주고 있고 5월달 세 경기에서도 2.25로 뭐 나름대로 뭐 소소하게 던져주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개구역투 느낌이 좀 강하고 피안타도 굉장히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에스피노자의 모습을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 작년의 모습을 그런 점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퀄스급 기대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히로도 지금 빠따가 좋아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 좀 감안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에스피노자는 아무래도 홈에서 좀 더 잘 던지던 선수긴 합니다. 작년에 홈에서도 연승도 상당히 길었었고 아도아 마코토는 이 친구는 제가 작년 시즌 내내 보면서 느낀 부분은 약간 승효 기질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 볼은 좀 별로거든요. 이 친구가 흑인이야. 흑인인데 일본인이야. 팔다리도 엄청 길어. 그 아버지가 나이지리안가 뭐 그쪽이야. 그래갖고 몸을 보면은 한 160 던질 것 같은 몸이거든요. 팔다리도 엄청 길고. 근데 구속 140 초중반 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뭐 나름 꾸역꾸역 컬스를 찍는 이유는
낮은 공을 잘 던져. 낮은 공을. 굉장히 팔이 길고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막 찍어 누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팔각도도 생각보다 낮고 공을 굉장히 낮게 낮게 던져서 땅볼 유도를 잘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궁합이 히로시마랑 궁합이 나쁘진 않죠. 히로시마가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어제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볼 보면은 진짜 별로거든. 근데 의외로 컬스를 꽤 자주 자주 찍어주긴 해요. 은근히 승효 기질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오늘 뭐 복귀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첫 경기가 또 원정에서 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좀 거슬리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첫 경기부터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리스 상대로 던진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옛날이라서 뭐 별로 참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작년에도 홈에서는 2점대, 원정에서는 3.76으로 호원정 차이가 조금 있었다. 그래서 아두아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4옵션 기대치인데 그래도 타키나카 료타 이런 애들보다는 저는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위닝 결정전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선발의 왁구라든지 빠따의 기대치도 오릭스가 조금 낫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불펜은 히로시마가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에스피노자도 못 믿겠지만은 복귀전을 갖는 아두아 마코토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를 높게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릭스 승에 6점 언더. 오늘 전체적으로 MPB 언더들 좀 좋아 보이는 언더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요즘 MPB 언더 까는 게 좀 속편한 선택지가 아니라 가지고 좀 과감하게 추천을 좀 못 드리긴 하겠네요.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주니치. 조금 어려운 매치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소뱅은 야수진들이 다 복귀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알던 소뱅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죠? 소뱅 지난 시즌 전반기에 소뱅 마인만 찍었으면 진짜 뭐 집 샀다 그런 얘기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대놓고 그냥 마인 다 찍어줬던 게 작년 시즌 초반에 소뱅이었죠. 그 정도 포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 기준으로. 아무래도 다 어느 정도 복귀를 했고, 복귀한 자원들도 어느 정도 감이 괜찮아 보이고. 슈토가 지금 타격감이 좀 미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야나기타 이런 애들까지, 그러니까 풀 전력을 한번 좀 보고 싶기는 해요. 풀 전력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어가지고, 소뱅이. 풀 전력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다. 주니치는 조금 기가 팍 눌린 건지 힘 한번 못 써보고 좀 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주니치는 최근에 수입을 안 당해요. 최근 시리즈에서 수입을 당한 시리즈가 없고 올 시즌에 내가 수입 당한 게 기억이 안 나거든 잘. 시즌 초반에 뭐 한두 번 좀 당한 거 빼고는 최근엔 거의 수입을 안 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하나 좀 거슬리는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주니치가 그래도 긴 연패를 안 타고 수입을 안 당하니까 긴 연패를 안 타고 또 홈에선 성적이 괜찮고 이러니까 뭐 얼추 올 시즌 성적이 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오제키 아저씨 올 시즌 3승 3패 2.61 딱 오제키스럽게 던지고 있고요. 최근 두 경기도 라쿠텐 만나서 6-1, 5-1 하면서 뭐 잘 던져주고 있다. 직전 경기 피안타 8개, 볼질 3개, 그러니까 11출루 시키고 삼진 2개 1실점이니까 기적의 호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양반이긴 해요. 이 양반은 원래 그죠? 이렇게 하는 양반이긴 하고 주니치는 2022 시즌부터 작년 시즌까지 한 번씩 교류전에서 한 번씩 만났습니다. 세 경기 다 얼추 잘 던졌고요. 6-1, 7-3, 5-3, 5빵 나름대로 잘 던졌고 2승 무패 잘 던졌었다. 반대 선발이 카네마루 유메토 이 친구 좀 기대가 좀 되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니오넴 그 친구하고 이 친구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 경기 잘 던지고 오픈빨 꺼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친이랑 받았던 그 친구처럼 또 계속 순항할 수 있는 선수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선수랑 그 니오넴의 호소노 그 친구가 조금 유력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 두 경기 6-2, 6-1 잘 했고 직전 경기 6이닝 1실점 무자책 3피안타 야쿠 원정 가서 야쿠 원정을 처음 갔는데도 뭐 나름대로 뭐 잘 던졌죠. 소뱅 원정도 난이도가 높은 원정이고 최근에 이제 소뱅이 자완 상대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이게 매년 다르거든요. 자완 상대, 우완 상대 성적들이 매년 달라. 그리고 좌우한 성적들 같은 것도 많이 참고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죠.
크리스 세일하고 패트릭 코빈하고 같은 자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같이 묶어서 보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 음. 아무튼 이 친구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서 오늘 역시 이 경기 소뱅을 보기엔 좀 부담스러운 경기가 아닌가. 주리치가 수입을 안 당하는 본능이 있는 데다가 카네마루 유메토 충분히 좀 씩씩하게 던져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친구라 가지고 오늘 주니치가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니치 역풀 6.5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근데 어찌됐든 요 오제키도 주니치 상대를 좀 잘 던져왔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타이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MPB 경기 6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7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뭐 계속 좋은 흐름을 달리다가 지금 약간 연타로 낙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좀 분위기가 꺾였는데 이럴 때 좀 멘탈 잡고 잘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고 또 쓰나미는 좀 빨리 잊으시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쓰나미를 뭐 다 피할 수도 없고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고 파이팅입니다. 녹화는 여기까지.